네, 히스케인 클론 코딩 10번째 시간 이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저번 시간까지 해서 이제 결제 기능까지 완성을 했고요. 이제 우리는 거기다가 AJAX라는 기능도 한번 배워보고 추가적으로 어드민을 활용해서 우리가 만들었었던 이 클론 샵 앱을 조금 더 유려하게 관리할 수 있게 처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작업 10번째 클론 코딩 하기 전에 미리 처리해줘야 될 짜잘한 작업들을 제가 기존 GitHub에서 9.5 브랜치에다가 코드를 올려놨어요. 그래서 이 코드를 클론을 받고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git 클론 b 9.5 하신 다음에 여기 주소를 복사하셔서 붙여넣기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들어가 주신 다음에요. 처음에 해줘야 될 번들 인스톨 rakedb migrate rakedb seed 진행해 주시고 rails에서 확인을 해 보시면 됩니다. 로컬호스트 3000 가서 확인을 해 볼게요. 네, 이렇게 있고요. 저번에 설치한 애니로그인으로 이제 1골뱅이1로 접속을 해 보겠습니다. 마이 페이지 가보면은 지금 현재 주문 내역이 없는데 한번 주문 내역을 만들어 볼게요. 이거 가지고 5개 정도 추가해서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이러고 주문하기까지 한번 해볼게요. 제가 어느 부분을 9.5에서 수정을 했냐면 이제 받는 분 성함, 연락처, 이메일, 주소 데이터가 없으면은 결제가 안 되게 처리를 해놨고요. 관련된 코드는 제가 오더스 쇼페이지에서 이렇게 스크립트 체크 폼이라는 펑션을 만들어 가지고 코드를 작성해 놨습니다. 혹시 이 부분 궁금하신 분들은 노션 코드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들을 다 입력을 하시면 저는 자동 완성을 해볼게요. 이제서야 이제 결제가 되게 처리를 해놨고요. 그리고 결제 로직도 살짝 변경을 해놨는데 저번 시간 같은 경우는 이제 모든 데이터들을 다 보내줬었잖아요. 근데 이제는 다임포트 기능은 IMP UID랑 멀천트 UID만 데이터가 넘어가도 어차피 여기 페이먼트 컨트롤러에서 이제 이 코드를 통해서 데이터들을 다 갖고 와요. 리스폰스 통해서. 그래가지고 사실 오더스 쇼 페이지에서 넘겨줘야 될 데이터 부분은 IMP UID 그리고 나중에 필요한 멀천트 UID 밖에 없기 때문에 이 두 가지 데이터만 넘기는 식으로 코드를 변경했습니다. 왜냐면 우리가 데이터를 최대한 적게 넘겨주는 게 좋아요. 그래서 IMP UID랑 멀천트 UID만 넘어가게 했고 여기 데이터들도 필요하지 않느냐라고 하시는데 이 데이터들은 IMP UID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아임포트 대시보드 측에서 한번 확인해 보면은 그 안에 담겨 있습니다.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떻게 되어 있냐면 대시보드 가보시면 여기 결제 승인 내역이라고 있는데 여기에 이미 다 담겨져 있어요. 보니까 여기 다 담겨져 있는 거 확인이 되시죠? 그래서 여기에서 데이터를 갖고 오는 게 컨트롤러 코드이기 때문에 굳이 내가 입력한 데이터를 다 넘겨줄 필요가 없기 때문에 저는 이제 안 보내주고 데이터를 처리하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erd.pdf 한번 볼게요. 오더 부분 보면은 어드레스, 이메일, 네임, 폰, 포스트코드, 구매자의 주소, 이메일, 이름, 핸드폰 번호, 구매자의 이제 우편 번호까지 이렇게 집어넣게 제가 컬럼을 넣었었잖아요. 근데 우리가 결제를 했을 때 이러한 데이터 집어넣으니까 페이먼트가 생성이 됐을 때 오더도 마찬가지로 이러한 데이터가 있으니까 수정시켜주는 로직도 제가 추가를 했습니다. 수정하고 create하고 proceed로 바꾸는 프로세스로 바꾸는 코드로 변경시켜 놓은 걸로 이제 우리가 진행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아임포트 쓰실 때는 제가 했던 것처럼 IMP UID랑 멀천트 UID만 넘겨줘도 된다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우리가 지금 해보려고 하는 게 뭐냐면 사실 아임포트 코드가 우리가 어떻게 작성했냐면 이제 이 버튼을 클릭했을 때 리퀘스트 페이를 할 수 있게 만들어 놨는데 리퀘스트 페이 안에 이 안에 있는 부분이 실제 아임포트한테 결제를 요청하는 부분이었고 이 펑션 RSP 다음 부분이 결제 처리 끝난 다음에 그거에 대한 결과를 나타내는 부분이었는데 결과를 우리가 RSP 안에서 받아왔었고 이걸 가지고 이제 우리 서버에서 저장도 할 겸 그리고 재검증도 할 겸 서버로 보내기 위해서 이 페이먼트 폼을 통해서 이제 서버로 보내는 로직이었거든요. 그래서 여기 부분은 이제 아임포트 측에 보내는 부분이었고 이 부분은 아임포트에서 받은 데이터를 내 서버에 보내는 부분이 이 부분이었는데 이 부분을 우리가
HTML의 폼을 이용해서 보냈어요. HTML 폼을 이용해서. 근데 사실 이거 원래 하려고 했었던 건 뭐였냐면은 데이터를 내 서버에 보내주는 걸 하고 싶었던 거인 건데 자바스크립트에서 내 서버로 데이터를 보내주는 걸 하고 싶었었던 거였죠. 근데 그거는 사실 이러한 방법도 있는데 다른 방법으로는 AJAX를 사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AJAX가 비동기로 이제 데이터를 요청한다. 그리고 이제 무언가를 요청했을 때 화면이 변화되지 않는다. 이렇게 배우신 분들도 많이 있으실 건데 AJAX의 가장 본질적인 거라고 생각을 해보면 자바스크립트 코드로 요청을 보낼 수 있게 해주는 게 AJAX의 가장 원론적인 코드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그러면 굳이 우리가 페이먼트 폼을 만들어서 이렇게 서브밋을 하는 게 아니라 애초에 자바스크립트 코드 그 자체로도 이제 요청을 보낼 수도 있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한번 이 코드가 나쁜 건 아니지만 자바스크립트, 그러니까 AJAX 코드로 이 요청을 보내주는 코드를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우리가 보내줄 데이터 먼저 정리를 해볼게요. 폼에서는 input name을 통해서 보내줄 데이터를 정리했었는데 AJAX를 썼을 때는 이러한 식으로 자바스크립트의 JSON 문법으로 일단 보내줄 데이터를 정리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내줘야 될 데이터가 IMP UID랑 그리고 merchant UID 두 가지만 보내주면 된다라고 했었잖아요. IMP UID랑 merchant UID. 그리고 IMP UID 같은 경우는 RSP에 담겨 있었고, 그리고 merchant UID도 RSP에 담겨져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이 데이터가 지금 JSON 형태로 IMP UID라는 이름을 통해서 이 값이 담겨 있고 merchant UID라는 이름을 통해서 이 값이 담겨져 있는 상태가 되었는데, 이거를 이제 이러한 방식의 코드가 아니라 우리가 그냥 순수하게 자바스크립트 코드로 이 폼을 대신할 수 있는 요청을 보내는 코드로 한번 바꿔보도록 할게요. 일단 이거 주석 처리해 놓고 이거를 이제 AJAX 코드를 짤 건데 원래 AJAX 코드는 우리가 자바스크립트를 jQuery로 쓰고 있으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코드를 작성하면 됐었어요. 근데 이렇게 해버리면은 약간 우리 레일즈 규칙에서 처리해줘야 될 복잡한 코드들, 그러니까 어센티시티 토큰 같은 코드를 이 코드에 다 수동으로 집어 넣어줘야 돼요. 근데 레일즈에서는 그 레일즈가 원하는 규칙에 AJAX 코드를 만들어 놨기 때문에 이 코드를 쓰는 것보다 이 코드를 쓰는 게 더 좋습니다. 레일즈만의 AJAX 코드를 쓴다라고 해서 rails.ajax 해놓고 중괄호 하신 다음에 코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할 때 폼이랑 똑같이 생각하시면 돼요. 폼에서도 어느 HTTP 메소드로 보내는 부분 있었잖아요. 그거는 레일즈 AJAX에서는 타입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 안에다가 포스트 넣어주시면 돼요. 우리는 똑같이 위에 있는 폼 이 주소에 포스트 메소드로 보낼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폼을 안 쓰고 AJAX로 데이터를 보낼 거는 주소는 이거고 메소드는 포스트인 건데, 이걸 레일즈 AJAX에서는 타입은 포스트라고 써놓고 그 다음에 URL을 이거에다가 집어넣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둘 다 설정이 끝난 거고요. 그 다음에 폼에서 필수 요소가 액션, 메소드, 네임이었었잖아요. 이 부분이 액션이고 이 부분이 메소드고 다음 부분은 이제 보낼 데이터, 네임 부분이 필요한 건데, 이제 레일즈 AJAX에서는 데이터는 해놓고 여기다가 데이터를 집어 넣어주기만 하면 끝납니다. 그럼 이 코드가 실행이 됐을 때 마치 폼과 같이 이러한 데이터가 넘어가게 된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근데 이렇게 데이터는 데이터 그대로 넣는 게 아니라 하나 작업은 더 해줘야 돼요. 이 부분에다가 new url search params 그리고 가로 열고 안에다가 데이터를 넣어줘야 레일즈가 조금 더 예쁘게 데이터를 받아올 수가 있어요. 이렇게 코드를 작성하면은 굳이 위에 있는 폼을 쓰실 필요 없이 그냥 자바스크립트에서 데이터 요청을 보낼 수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레일즈 AJAX로 썼을 때의 장점은 응답을 무조건 HTML로만 해줄 수 있는 게 아니라 자바스크립트로 해줄 수도 있습니다.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렇게 코드를 작성해 놓고 한번 페이먼트 컨트롤러에 간 다음에 여기 부분의 코드를 변경해 보도록 할게요. 이 코드가 있기 때문에 크리에이트로 가면은 무조건 이제 화면이 바뀌게 돼요. 우리가 AJAX를 통해서 여기 크리에이트 액션을 이동은 된 상태인데 처리고 다 끝나고 정상적으로 작동이 될 거거든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노정원 해놓고 이렇게 한 다음에 결제 실패하게 X 눌러볼게요. 이제 정상적으로 동작을 하시는데 이 부분을 조금 더 AJAX에 맞게 코드를 변경해 보도록 할게요. 이거를
AJAX 같은 경우는 응답을 HTML 말고 자바스크립트로 줘서 조금 더 화면을 유려하게 처리해 줄 수가 있거든요. 이 부분을 이렇게 해버리면 무조건 오더스로 변경이 되는 건데, 이 부분을 respond to format and, 그리고 이 부분을 format.js로 바꿔버리면 이 코드가 뭐냐면, 이제 아까 제가 말했던 것처럼 AJAX 요청 같은 경우는 보이시나요? 차이점이? 일반적 요청은 as HTML 해가지고 무조건 HTML만 응답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요청이 이렇게 갔을 때 무조건 as HTML인데, 레일즈 AJAX를 쓰면은 as 샵 별이 돼요. 네, 이렇게 돼버리면은 어떤 거든지 응답을 해줄 수 있는 상태가 된다라고 생각해주시면 되시고, 이 코드가 respond to, 내가 응답을 JS로 하겠다라는 뜻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리다이렉트가 아니니까 굳이 플래시를 쓸 필요가 없어져요. 일단 이것도 골뱅이 노티스로 변경시켜 줄게요. 이것도 골뱅이 노티스로 변경을 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처리를 끝난 다음에 어디로 가게 되냐면, 페이먼트 컨트롤러의 크리에이트 액션에 응답이 끝났을 때 자바스크립트를 응답하겠다는 거니까 페이먼트 컨트롤러의 create.js.erb로 간다라는 소리입니다. 그러면 이 create.js.erb에서 여기서 했었던 결과가 create 액션을 통해서 create.js.erb에 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원했던 거는 원래는 오더스 인덱스로 가서 이제 플래시 노티스가 있을 때 이런 거가 출력이 됐던 거잖아요. 근데 플래시가 단점이 있는 게, 플래시에 대한 데이터가 브라우저에 저장이 돼요. 그러니까 여기 화면에 저장이 되는 거라서 이제 플래시 노티스가 브라우저에 저장되는데, 그 브라우저에서 플래시 노티스를 안 쓰게 되면은 계속 이제 브라우저에 저장되어 있는 상태가 돼요. 그래 버리면은 지금 생기는 노티스가 아닌데 예전에 생겼던 노티스도 계속 기록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플래시 노티스보다 이렇게 누적되지 않게 플래시 노티스를 쓰는 게 아니라 create.js에서 코드를 작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스크립트 코드를 지워버릴게요. 여기 어차피 자바스크립트 코드 쓰는 부분 create.js.erb 부분인 거니까 굳이 스크립트 코드 쓸 필요가 없으시고요. 플래시 노티스 쓸 필요가 없으시고, 이제 이 부분은 플래시 노티스.present 했었던 이유는 오더스 인덱스 페이지에서 플래시 노티스가 있는 경우 없는 경우가 갈라지기 때문이었거든요. 근데 무조건 페이먼트 컨트롤러의 create 액션을 거쳐서 간 create.js.erb에서는 플래시 노티스는 없는데 골뱅이 노티스는 어떤 경우라도 무조건 있어요. 그쵸? 그래가지고 골뱅이 노티스는 무조건 있으니까 코드를 이러한 식으로 바꿔줄 수가 있습니다. 플래시 노티스를 골뱅이 노티스로 변경을 해볼게요. 이렇게 해버리면 처리가 어떻게 되냐면, 바로 여기서 사용자가 결제를 취소하셨습니다 라고 나오게 됩니다. 확인 누르면 멈춰있게 되죠. 대신에 이제 페이지가 이동하지 않기 때문에 자바스크립트를 통해서 페이지를 이동시킬 수 있게 해주면 우리가 원했던 화면대로 똑같이 이동하게 되겠죠. 그 코드가 뭐냐면 location.href 해놓고 여기다가 이동하고 싶은 주소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동하고 싶은 주소가 오더스, 그러니까 오더스 인덱스 페이지인 거니까 이렇게까지 코드를 작성하면은 다시 한번 넣고 결제하기까지 하면, 이걸 누르면 페이지가 이동하는 식으로 처리하게 됩니다. 방금 제가 작성했었던 코드가 AJAX 코드이고요. 이제 요청도 이제 굳이 HTML로 통해서 안 하고 자바스크립트 코드를 통해서 요청하는 코드를 작성했었고, 서버에서도 응답을 HTML로 해준 게 아니라 이제 자바스크립트 응답해서 화면을 안 바뀌게, 그러니까 좀 더 유려한 처리를 할 수 있게 하는 코드를 작성했습니다. 근데 방금 같은 경우 결제 기능 끝나고 이러한 부분에서 무조건 AJAX를 써야 된다, AJAX를 쓰는 코드가 정답이다 라고 말하는 건 아니고요. 방금 우리가 작성한 이런 코드 같은 경우는 저는 이제 둘 다 쓸만한 것 같아요. 폼으로 쓰는 코드도 이제 할만한 것 같고, 자바스크립트 코드도 할만할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 저는 이제 개발자적인 관점에서는 자바스크립트에서 일어난 이제 코드들의 흐름이니까 요청을 보내는 것도 자바스크립트의 코드로 하는 게 더 올바르다라고 생각하고 있긴 한데, 폼을 쓰더라도 아무 문제가 없는 부분이긴 합니다. 하지만 지금 보여드렸던 이유는 AJAX라는 방법으로도 데이터를 넘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너무 AJAX를 많이 쓰게 되면은 코드가 좀 많이 꼬일 수도 있어요. 우리가 계속 이제 R, C, V 규칙으로 코드를 짜고 있었는데
AJAX 같은 경우는 RCV가 다른 차원으로 돌아가는 느낌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AJAX는 약간 좀 중급자, 이 RCV의 흐름을 완벽하게 이해하신 분들이 코드를 작성하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한번 AJAX를 다른 부분에서도 코드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어디서 할 거냐면 히스킨에서 AJAX를 썼고 우리가 AJAX를 안 썼던 부분이 있었어요. 그 부분이 뭐냐면 히스킨에서 장바구니 부분이 여기 부분이 히스킨에서는 AJAX를 썼었어요. 장바구니 담기를 할 때 바로 장바구니 상품에 담겼습니다. 이동하시겠습니다. 라는 자바스크립트 컨펌이 화면이 안 바뀌고 나오고 확인을 누르면 화면이 바뀌는 거잖아요. 이거를 우리는 어떻게 됐냐면 장바구니 등록하고 등록하면은 화면이 바뀌고 이렇게 얼러트가 뜨는 거 됐어요. 히스킨도 마찬가지로 버튼을 누르는 순간 실제 서버에서는 장바구니를 실제 등록한 상태에서 저 얼러트가 떴을 건데 AJAX를 사용하지 않으면은 이제 페이지가 무조건 바뀌게 되는 거죠. 이제 장바구니 등록을 하려면 서버에 데이터를 보내줘야 되는 건데 일반 웹에서 통신 같은 경우는 요청 자체가 화면이 바뀌게 되는 거라서 이제 무조건 히스킨처럼 처리하기 위해서는 AJAX라는 기술을 써야만 하는 거였죠. 이 부분도 우리가 AJAX 기술을 써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어디냐면 팩스의 show 부분이거든요. 팩스의 show.html.erb 부분. 여기 부분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제가 플래시로 구현을 했었는데 여기 부분에 이 요청 부분을 AJAX로 보내줘야만 되는 거죠. 근데 이 코드 자체를 자바스크립트 코드를 통해서 이제 아까 전에 봤었던 이러한 코드를 이제 짜는 것보다 이렇게 폼이 존재하고 있고 이 폼을 사용자가 실제로 버튼이 있는 상태에서 눌렀을 때 AJAX 요청을 보내고 싶으면은 이 코드를 어떻게 작성하는 게 낫냐면 그냥 이 폼에다가 데이터 리모트 true만 넣어주시는 게 더 낫습니다. 아까 전에는 폼이 있는데 왜 데이터 리모트를 안 넣냐면 버튼이 없었어요. 폼에 버튼이 없었죠. 폼에 버튼을 누르는 분기는 그냥 자바스크립트의 서브밋 코드로 했었기 때문에 그거 같은 경우는 서브밋으로는 데이터 리모트 true로 AJAX를 만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자바스크립트 코드로 레일즈 AJAX를 실행시켰던 건데 이렇게 폼이 있고 이렇게 버튼도 사용자가 누를 수 있게 처리된 상황이라고 하면은 데이터 리모트 true를 통해서 되게 쉽게 AJAX 코드를 작성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코드만으로 이제 AJAX 요청 보내는 코드가 완성이 된 거예요. 그리고 우린 이 코드 부분을 안 쓸 건데 이따가 지울게요. 이따가. 그리고 이 코드 자체는 어디로 갈 거냐면 카츠 컨트롤러에 이제 create 액션을 가지게 되겠죠. 왜냐면 포스트에 카츠인 거니까. 그러면 카츠 컨트롤러에 가서 create로 가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여기 redirect back이라는 코드가 있는데 이 부분을 respond to로 바꿀게요. 이렇게 하면 마찬가지로 redirect back으로 뒤로 페이지가 돌아가는 게 아니라 respond to니까 이제 카츠의 create.js.erb로 요청이 가게 되겠죠. create.js.erb 그리고 우리가 플래시 안 쓸 거니까 이 요청 자체를 제가 골뱅이로 바꿀게요. 골뱅이 notice 그러면 골뱅이 notice가 카츠의 create.js.erb에 가게 될 거고 여기서 보여주고 싶은 코드는 사실 팩스에 작성했었던 이 코드가 되겠죠. 이거를 지워버리시고 여기다가 옮기겠습니다. 이 코드 부분이 JS 코드니까 아까 말했던 것처럼 굳이 스크립트 태그가 필요가 없어요. 스크립트 태그는 HTML에서 자바스크립트 코드를 쓸 때만 쓰는 부분이기 때문에 필요가 없고요. 올라간 다음에 코드를 변경시켜 볼게요. 플래시 노티스가 없어지고 골뱅이 노티스로 변경됐으니까 골뱅이 노티스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골뱅이 노티스 네, 골뱅이 노티스로 하시면 됩니다. 그러고 나서 한번 결과를 확인해 볼게요. 우리도 한번 클론 샵 앱에 가서 장바구니 등록을 해보겠습니다. 에이전트 강X 5하고 장바구니 등록하면은 히스킨이랑 똑같이 여기서 화면이 나오고 확인을 누르면 그때 이동하게 처리가 된 겁니다. 일단 제가 지금 보여드렸던 AJAX는 조금 필요한 상황에 했다라기보다 일단 AJAX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처리했었는데요. AJAX는 이제 인피니티 스크롤 그러니까 인스타그램 같은 경우에서 휠을 쭉 내리면은 계속 페이지를 안 넘기더라도 다음 게시물이 나오는 것처럼 그런 걸 할 때 굉장히 많이 쓰이고 있는 기술이고요. 레일즈 같은 경우는 되게 정석적인 전통적인 웹 서비스인 건데 요즘 같은 경우 되게 모던 웹이라고 해서 화면에서 처리가 되게 유려한 웹들이 되게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 모던 웹의 가장 근간이 되는 기술이 AJAX이기 때문에 조금 더 웹에 대해서 공부하시고 싶으신 분들이라면 이 AJAX를 조금 더 알아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